안녕하십니까 동방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 어제 북극 항로 관련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오늘은 또 살짝 눌림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동방을 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또 올랐을 때는 얼마에서 매도하면 좋을지가 아마 가장 궁금하셔서 제 영상을 시청하실 건데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먼저 까먹지 않으셔야 되는 건, 지금 동방 같은 경우는 이미 4월 달에 한 차례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여기 네모칸 구간에서 1차적으로 물량의 매집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6월 25일 이제 수요일 날짜 기준으로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2차에 대한 파동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식은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하는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움직임이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큼 사실 큰 상승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가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제 영상에 꼭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물대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물대는요, 어렵지 않아요. 증권사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매물대 차트라는 거를.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뜬 거 보이시죠? 제가 여기를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이 네모칸 화면에서 두꺼운 매물대가 하나가 보이십니까? 바로 4월 15일 날 들어왔었던 거래량 1900만 주 때문에 지금 매물이라는 게 쌓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 노란색 화살표가 하필 6월 9일에만 떴었죠. 자, 이유는요, 바로 중요한 매물대의 구간을 돌파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노란색 화살표에서 매수하면은 거의 상승에 성공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주봉상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요 4월 달에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차적으로 물량을 매집한 구간이다라고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하나 떠 있네요. 얼마예요? 2,600원 라인에. 그러면은 지금 이 아래, 매물대 아래에서 물량을 모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거래량이 터지면은 수익 실현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매물대 라인을 지켜버렸죠. 그래서 간단한 팁 하나를 드리자고 하면은 이렇게 선을 한번 긋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가격이 있고 B라는 가격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B라는 가격에서 거래량이 들어온다? 그럼 A라는 가격까지 상승을 합니다. 근데 A라는 가격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반드시 B라는 가격대까지 눌림 조정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2,600원의 가격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니 그 전에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눌림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같은 논리로, 이번에 여기 2,845원 구간인데 핑크색 라인을 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전에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자,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었던 논리를 가지고 조금만 넓게 이제 펼쳐면은, 여기 지금 매물대 라인이 걸쳐져 있어요. 대략적으로 지금 3,000원에 걸쳐져 있는데, 지금 이 3,000원 구간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어때요? 돌파를 못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량이 터지기 전 가격대까지 눌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6월 11일 날 27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짐으로써 만들어졌었던 매물대 구간까지.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정말로 저는 잘 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죠. 자, 좀 더 자세히 60분봉상으로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매도에 대한 타점은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는 부분이겠죠. 자, 지금 60분봉상에서의 두꺼운 매물대는 3,100원에 걸쳐져 있습니다. 자, 아까 일봉상에서는 제가 3,00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봉은 조금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단기성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요 3,100원의 가격대까지 이 동방이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거래량이 크게 실리진 않을 겁니다. 거래량은 어디서 실려야지 좋아요? 3,100원에서. 달리 말하면 3,100원의 가격까지 상승을 하지 못하는 선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안 터졌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3,100원의 가격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린다? 그러면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동방이 최소한 지금 장대 양봉이 지금까지 한 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총 3개가 나오면 저는 끝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대략적으로 그럼 상승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겠냐. 자, 똑같은 매물대 가격대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저는 지금 1차 목표가는 한 3,500원 정도까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동방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동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뜰 때 매도하자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눌렸을 때는 매수하자라고 한 번 더 신호를 보내드릴 건데, 지금은 아무래도 급등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을 때 우리가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나오면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눌렸을 때는 또 싼 가격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서 비중을 좀 조절을 해가면서 한번 매매를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우리 주주분들께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실전에선 어떻게 또 매매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동방을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 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동방 주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 건데 주주분들 지금 2024년 앞쪽 네모칸 구간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올랐죠. 자, 이렇게 매물대에서 돌파할 때랑 매물대 안에 갇혀 있을 때랑 사실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매물대 차트를 켜보면은 실제로 이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 때는 정말 지저분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잘 보시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이 분명히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결국 머리 위에 현재 주가 위에 지금 두꺼운 매물대들이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동방이 매끄럽게 쭉 하고 상승하는 게 아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 파동을 결정짓는 건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눌림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거래량이 들어올 때는 돌파의 흐름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500원 구간까지는 분명히 지금 매물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내일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도 같이 좀 지켜보시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습니다.